경희대학교 이창수입니다. 세션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세 분의 발표가 있는데 세 분 다 사실은 세 논문 다 저기 한마음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호 박사님 논문은 어떤 종교적, 불교학적 관점에서 그 불교 과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마음 원리가 뭐고 주인공 원리가 뭔지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과학의 관계를 밝히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황진 박사님께서는 그 한마음 과학을 직접 실행하신 그런 이제 그 사례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의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뀌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고, 마지막으로 의학팀 연구도 뭐 이렇게 보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연구로 보이지만 그 안 보이는 이면에는 역시 저기 한마음 과학, 한마음의 숨겨진 그런 인풋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자이신 이상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발표할 이상호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발표할 내용은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관계성 연구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그 한마음 원리에 대한 연구를 우리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불교적 관점에서 좀 깊이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 원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컨서닝 대행 선사께서 이미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발견하고서 조금 논문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주인공 원리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활용해왔던 한마음 원리, 이 서로 이제 비교적 관점에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고, 이렇게 우리 대행 선사의 자체적인 사상 체계를 이제 일관성 있게 또 논리적으로 정립하는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과 또 병행해서 또 이런 연구 자료를 토대로 또 이제 불교학 관점에서 또 깊이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뭐 오전 세션에서 있었지만은 뭐 심리학, 교육학, 뭐 또 인류학, 뭐 정치 사회학 모든 분야로 다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연구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병행하는 연구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행선사의 사상에서 다른 사상과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고 또 더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연구 작업에서 가장 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주인공 원리다. 물론 이제 한마음 원리도 같이 우리가 또 고려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대행선 사상의 원리적 측면, 이것이 조금 더 굳건하게 그 개념 정립이 된다면 무한하게 지금 타 학제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 삶이 이 생명과 우리 생각과 육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범위 안에 지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뼈대로서 여기서 이제 이 세 요소 간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 또 각각의 생각은 생각, 육신은 육신, 또 생명과 또 그 생명의 그 이전의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부분, 이런 부분 각각 개별적으로도 연구가 결국은 가능하고 또 각 관계
간의 어떤 연구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리 인류 문화의 사상 체계 자체가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로 이 요소를 빼놓고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주인공 원리에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이 주인공 원리에 나오는 이 세 요소는 정말 어떤 우리 인류 사상사의 핵심을 좀 뽑고 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응용해 나가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연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우선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는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 이제 비교, 동의점을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행선에서 원리의 그 객관성과 보편성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립해서 확보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대행선 사상의 그 대행 사상, 제가 조금 구분을 하겠습니다. 대행 사상이라 그러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 또 대행선 사상이라 그러면 좀 더 불교적 의미,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결국 대행 사상의 이제 정체성과 이제 이게 직결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 우리 관법 수행의 근거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심성과학의 근거와 연구 범위, 그 방법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발표해 나가면서 발표 내용 속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행사상에서 그 원리와 방편 정립은 그런 이제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그 전체 구조 속에서 이 원리와 각 사상 간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원리의 위치 파악인데, 이것을 통해서 대행사상적 체계의 완결성과 또 수행과 깨달음의 진정성, 효율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진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이 주인공 원리가 대행선사의 그 어떤 체험적 경험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 원리를 그냥 개념적으로 정립한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체험에서 나온 그 엑기스를 이제 뽑아서 그야말로 하나의 그 일성으로서 토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관법 수행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런 그 주인공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진정성이고, 그 효율성은 결국은 이제 관법을 통해서 컨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원리는 심성과학의 기반이자 핵심이고 방법론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심성과학 연구에 영향을 계속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 심성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심성과학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심성과학 안에는 물질적 과학으로서의 뭐 물리과학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 주인공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 이 대행사상의 어떤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문헌과 학문적 연구를 통한 그 입장이 있는데, 우선 문헌적으로 보면은 우리 요전에서 보면은 한마음 요전에서 보면 내 몸과 마음 내는 것, 마음 내기 이전이 삼합이 되어서 공전하게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허공을 걷는 길에서 보면은 이제 이 주인공 원리라는 말이 한 차례 제가 이제 딱 한 번 이제 발견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고 생각이 없다면 목속이고 육신이 없다면 무효다. 중요한 것은 이 삼합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한다. 이것이 바로 주인공 원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학문적으로는 그 한마음 원리가 사실은 제일 먼저 개념 정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삼각 원형의 원리라든지 삼합의 원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음 원리는 2004년도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 수행과 삶에 대한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 내용 중에 그 한마음과학 댕스님의 과학관이라는 그 논문에 정의를 하기를 여기 생명의 근원, 마음냄, 마음나툼의 삼각 원형적 순환 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 원리에서는 생명이라고 있고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삼합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쌍은 짝을 이루는 것은 이제 이게 생명의 근원, 마음냄, 마음나툼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어떤 세 가지를 쓰든 그 자체가 세 개를 전체 합쳐서 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어떤 주인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서로 좀 그 상호 원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그 한마음 원리라는 이 논문에는 이제 한마음 원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인공 관법, 이 관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성과학, 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아주 그 굉장히 좀 선구적인 작업이고 아주 우리가 계속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문인데 조금 이제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비교하다시피 그래도 좀 한번 재검토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논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또 주인공 원리라는 말까지 또 나오고 또 앞으로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학제간 병행 연구의 그 영역을 또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삼각 원형의 원리와 삼합의 원리는 그 두 개 다 이 김옥희 그 교수님이 대행선 수정관의 구조와 원리라는 논문 속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과 마음 여기 특이한 것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생멸하는 마음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둥글게 돌아서 인간을 이룬다. 이것도 이제 컨선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괄호 내용 생멸한 마음을 좀 첨부를 하고 약간 이제 변형을 한 거지만 결국 컨선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컨선님께서는 이 삼각 원형에 대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내가 여기 인용을 해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삼합의 원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 삼합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뭔지 정의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앞에 보면 삼각 원형의 원리를 이제 저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삼합의 원리가 뭔지 개념 정의 없이 이들 삼합의 원리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삼합의 원리를 그럼 위에 삼각 원형의 원리와 같은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이제 조금 그런 명확하게 명징하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명한 것은 그 세 개의 요소를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삼합의 원리를 뭐 수정관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컨선님의 친설에 따른 주인공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 한마음 원리와 서로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비교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원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삼합의 형태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 컨선님 말씀에 따르면 내 몸과 마음 내는 것 그리고 마음 내기 이전이 삼합이 되어서 공존하기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 원리는 결국은 그 앞에 뭐 말씀드렸지만 생명, 생각, 육신 등이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한다는 거. 이게 같이 돌아가면서 작용한다는 이것이 바로
어떤 원리의 특징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삼합은 그냥 말 그대로 세 개가 합쳐지는 것이고 주인공 원리는 이제 그것이 한 마음으로 같이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주인공 원리라는 말은 사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자주 사용한 용어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이 용어가 사실 있었는지 좀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리가 결국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원리라는 말을 붙일 필요 없이 바로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굳이 주인공 원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학문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개념 정의를 통해서 어떤 그 사상 체계 실마리로 디딤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한마음 원리는 이제 그 여태까지 우리 한마음과학원에서 진행해왔던 그 한마음과학의 여러 가지 이론적 기반으로서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중이 큰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음 과학이라는 것은 공법의 활용을 말하며 한마음 원리와 그 원리 체득 및 활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해서 한마음 과학의 이 범주가 사실은 상당히 크게 지금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마음 원리의 이제 정합성을 이제 검토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행선사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 신도의 질문에서 한마음 원리라는 말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국외지원법회에서 해외에 있는 신도분께서 한마음 원리로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요건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지 15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25분 발표해서 15분 지났습니다. 5분 안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대행선사의 설법에서 이제 원리라는 용어는 이 상대성 원리와 일체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라는 이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후자는 이제 주인공의 이제 원리와 같은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에서 주인공과 한마음이 이 용어상 같은 의미지만 이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의 각 의미상 내용은 약간 이제 불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비교 연구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한마음 원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느냐? 제가 그거 논문을 쭉 인용을 해보니까 그 근거로 드는 문장을 제가 별도로 그 뒷장에 준비는 했지만 그 보면은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가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이 육신과 현상화, 마음 나툼 요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육신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마음 나툼, 현상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마음 원리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 큰 선생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육신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원리를 동일 개념으로 이 부분 제가 중요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일 개념으로 간주할 때는 한마음과 주인공 같은 뜻인데 한마음 원리, 주인공 원리 개념이 서로 달라버리면 혼란이 서로가 있고 또 육신은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저 마음 나툼 현상화는 좀 추상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구체적 표현을 마음 나툼 추상적 표현으로 바로 전환시켜 버리면 이 일반화 오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서로 이제 다른 원리 이 두 원리를 다른 개념으로 이제 간주하게 되면은 주인공 원리는 어떤 체험 결과로서 실증성을 확보하지만 한마음 원리는 거기 사변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 나툼이라고 하는 현상화라고 하는 이 실증성을 이제 확정시킬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한마음 원리는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 적용이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에
봉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원리를 우리가 서로 합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원리와 현상의 관계로 파악을 해서 근원, 마음냄, 육신에다가 마음 나툼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그 주인공 원리 생명, 생각, 육신에다가 현상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약간의 개념 조작적 정의는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생각이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원리와 왜냐하면 이게 나툼이 지금 마음 나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툼은 우리 그 대행사상에서 주인공 원리와 삼정직각 불이법에서 지금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나툼을 우리 그 원리 속에 넣으려 그러면 결국 견성불이 나툼의 이 삼정직각 불이법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대행사상의 전반적인 그 사상을 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 나툼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 궁극적 어떤 경지가 되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그 이전의 단계는 그럼 나툼의 개념을 쓸 수 없느냐 또 이런 물음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성과학의 특징은 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 원리의 적용이 이제 가능하다. 네, 이 얘기고. 둘째는 무의 과학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무의 과학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되게끔 굴린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실증적인 어떤 과학적인 연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동이라는 개념도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는지 우리가 연구를 분명히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지금 굴려진다. 유무의 세계를 이제 같이 합치는 게 결국은 심성과학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심성과학은 또한 생활과학이다. 그리고 심성과학은 어공의 생활이고. 그래서 이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의 상관성은 결국 주인공 원리는 이 심성과학의 기반이고 이제 핵심이 된다. 우리가 아까 무의 세계라든지 이런 심성과학의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 특징들이 바로 주인공 원리를 이제 기반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 심성과학은 주인공 원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둘째는 이제 자동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 자동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공에 맡겨 놓을 수가 있죠. 믿고 놓고 맡겨 놓을 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그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인공 그 자리에서만이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전달 방식을 통신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것이 또한 그 주인공 원리에 의한 작용으로서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대내, 중내, 사대는 육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 통신의 관계로서 주인공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달 방식을. 이 자동이지만 그 자동과학인데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통신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뭐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주인공 원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3번의 기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조절함으로써 기회를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나툼이 나왔지만 선생님께서도 심성과학을 온전히 간파하는 길은 삼성지각 불이법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게 통하지 않더라도 믿고 맡기면서 나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좀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끝은 이제 우리가 저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결론으로서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리 비교의 결과 주인공 원리의 3요소는 생명, 생각, 육신 그리고 한마음 원리의 3요소는 생명, 근원, 마음냄, 마음나툼 일때 이제 마음나툼은 육신을 마음나툼으로 전환시킬 때에는
우리가 일반화 오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인공 원리와 그 한마음 원리를 좀 융합해서 네 가지 요소 내지는 또 삼정지가 불이법과 합쳐서 6가지 요소, 이렇게 이제 원리적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도 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대행사상은 그 주인공 원리를 토대로 해서 심성과학, 생활, 수행이 모두 서로 불이적 관계를 갖고 있고, 선불교의 종교성 그리고 심성과학의 이 실정성이 서로 불이적 관계로 만나는 사상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선불교의 그 수행적 성격과 심성과학의 생활적 성격이 서로 불이적 관계로서 이 생활선의 정수를 이제 보여준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기 사실 이상호 박사님은 우리 선원이나 과건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신 분이죠. 불교를 공부를 하셨고 또 우리 대행선사상을 또 잘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결국은 저기 핵심 내용은 그거 같아요. 그 한마음 원리와 주인공 원리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이유가 마음 나툼하고 육신이 같은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신 거, 그게 주장이고, 이제 그게 핵심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음, 그 심성 과학의 핵심도 결국은 주인공 원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 한마음 과학, 그 심성 과학의 다 네 가지, 5가지 특성에 대해서 저기 그 필연적 뭐라 그럴까, 불교적인 그런 과학, 불교 과학적 관점에서 도출해 주셨는데 그건 대단히 훌륭하다고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질문 쭉 받고 좀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깊은 중요한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원의 일반 신도 신현준입니다. 지난 계절 발표회 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주인공 원리 보고서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큰 스님을 이제 우리 스님들로부터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주인공하고 한 마음이라는 어떤 그 용어라고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오전에 말씀하셨던 두 분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이 주인공이라는 이 자체가 마음 내기 이전에 뭐 큰 스님 말씀 듣는다면 어떤 놈, 예? 그 놈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주인공을 결국은 우리가 분자, 원자, 뭐 입자, 소립자, 미립자에 잘라서 들어가서 결국은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진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걸 어떤 용어를 쓰든 불성이 되든 참나를 쓰든 참자기를 쓰든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 자체가 하나의 중심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익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한마음 원리, 주인공의 원리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의 원리, 한마음 관법의, 저희는 관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쭉 저는 이게 좀 낯이 익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마음 원리, 주인공 원리, 그러니까 원리라고 그러면 뭔가가 뭐 A 플러스 B 이래 가지고서 뭔가가 하나를 규명해내는 것이 원리인데, 주인공 자체를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의 원리, 즉 프린시펄 그 주인공이라는 또는 프린시펄 오브 한마음이라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겠나. 거기에 관법이라는 용어가 저희한테는 들어가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오전 세션에 돌아가면 우리 진복순 교수님께서 지금 아마 우리 그 큰 스님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아마 체계화하는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뭔가 용어 정리에 대한 것이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한마음 심리학, 그 다음에 주인공 심리학이라는 부분도 역시 한마음은 주인공이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서 그것을 주인공에 맡겨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걸 지켜봐라. 무조건 믿고 놓고 맡기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주인공이 한마음의 중심처지. 그 뒤에 또 발표하신 이광순 박사님께서는 뭐 한마음하고 주인공을 사상의 이제 중심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줄여주시죠. 예, 중심처럼 어디까지나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관점은 뭐냐 하면 이게 관법이라는 용어가 좀 들어가 줘야지 저희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 좀 시간이 지금 뭐 10분뿐이 안 남았거든요. 저기 질문 더 있으신 분 좀 듣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요점만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주인공 원리와 심성과학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심성과학의 전달 방식은 통신으로 비유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마음 내기 이전과 마음을 내기를 하면 4대 육신을 통한 통신이 전달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것을 직접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할까요? 결국은 이제 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마음 원리하고 주인공 원리가 같죠? 또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틀리고, 그리고 그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같으면서 틀리고 같지 않으면서 틀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핵심은 두 개가 틀린 게 결국은 한마음과 주인공의 관계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주인공도 주인의 방점이 찍혔을 때 주인공하고 공의 방점이 찍혔을 때 주인공이 좀 약간 틀리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뭘 강조하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과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으면서 다른 한마음과 주인공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그냥 그 일반적으로 같다는 측면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제 불교 과학적 관점에서 그 필연적 관계를 냉철하게 이렇게 탐구하시다 보니까 같은 모습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시면서 이게 좀 틀리다고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주인공 원리가 아니라 주인공 관법의 원리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주인공 원리라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인공 작용의 원리다. 이게 작용의라는 말이 좀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인공이라는 게 근원으로서 이게 어떻게 감지되는 그 유형적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감지할 수 있는 게 유의 세계가 아니고 이게 무의 세계거든. 이 무의 세계가 결국은 우리가 마음 내는 거, 생각하는 거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정신 사고 작용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거, 육신. 이렇게 이제 유의 세계로 지금 나온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근원에서 생각, 육신, 그 무에서 유, 그 무와 유가 다 이 원리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인공의 작용 원리다라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굳이 그 작용의 말 넣을 것 없이 주인공의 원리를 자체를 또 다른데 제가 인용을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면 이 주인공의 원리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와 그 근원으로서의 무와 우리 생각 육신으로서의 유가 또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유무가 합쳐져서 하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무 나눌 것 없이 그냥 주인공 원리 이렇게 해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관법의 원리는 우리가 이미 주인공 관법이 이미 있거든요. 그게 사실 원리입니다. 주인공 관법의 원리, 핵심적 개념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방법들을 또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관법의 원리라고는 할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관법의 원리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법의 방향성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공의 원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통신은 직접 체험 가능한가? 제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 정명하라는 거죠. 정명.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그 마음의 한 마음의 작용은 빛보다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뭐 현재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 다만 자기 스스로 정명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이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명이라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하고 쉽다고 하면서도 사실 왜 쉬우냐? 지금 나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멀리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가 손짓 발짓 뭐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주인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큰 스님이 이렇게 깨달음으로서 그때 말씀을 증명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증명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생한 깨달음이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느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렇다고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증명으로서 체험으로서 확인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걸 늘 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마음 원리와 주인공 원리가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 같은가 다른가가 아니라 원리가 같은가 다른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맞습니까? 한마음 원리와 주인공 원리가 예. 제가 이제 지금 한마음 원리와 주인공 원리를 비교하는 것은 한마음과 주인공이 다르다는 의미로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같이 보는데 이제 달라진 이유는 이제 그 세 번째 요소 육신, 그 주인공 원리에서는 이 육신의 개념을 넣으셨거든요. 생명, 생각, 육신 요 세 가지를 세트로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마음 원리에서는 이것이 이 생명의 근원, 뭐 생명과 생명의 근원 이것은 제가 뭐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생각, 마음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뭐 같이 봐도 무방한데 문제는 육신이 빠지고 거기에 현상화 또는 마음 나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일반화시키는 개념이고 이제 추상화시킨 개념이다. 이게 굉장히 관념화된 사변적인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근선생님께서 주인공 원리 말씀하실 때는 사변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과학이라고 심성과학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육신을 꼭 집어서 우리가 주인공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코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 몸으로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육신을 마음 나툼 또는 현상화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당연합니다. 이것은 근데 육신은 현상화, 마음 나툼의 일부이지 마음 나툼 또는 현상화와 육신이 등가 관계는 아니죠. 서로 이끌 관계는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마음 나툼이 될 수 있지만 마음 나툼이 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주인공 원리와 한마음 원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네 가지 개념으로 주인공 원리, 생명 또 생각, 육신에다가 현상화, 마음 나툼을 같이
붙이는 거죠. 이 네 가지 요소로 만들. 그러면 이 주인공 원리는 그대로 살리고 이 육신의 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화, 그것이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 생명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육신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하다가 그 연구 결과로서 현상화로 나타나는 것이 과학적 연구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네 개의 이 프로세스가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육신이 움직이면 반드시 이 움직임 자체가 원인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육신이 빠지고 마음 나툼만 가지고 마음 내기만 가지고 마음 나툼 또는 현상화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거 마치 징검다리에 돌 하나 빠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현상화로 나타나야 이게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 낸다고 해서 이것이 다 원리로 나타난다고 말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들어감으로써 이 현상화와 혹은 마음 나툼과 마음 내기가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강조를 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스님 한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생각했는데 두 분 다 눈을 안 맞추시는 걸로 봐서 그러면 그 1분뿐이 안 남았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문득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음 작용의 과정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적인 표현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번에 한마음 원리라고 했던 것은 한마음 작용에 대한 액티비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표현 같고 여기 나중에 주인공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요소적 그 과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주인공의 작용 원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마음의 작용 원리로 하는 것이 이 전체 두 가지의 별개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의 통합된 원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하면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원리는 그대로 두고 한마음 작용의 원리라고 해서 이제 그 얘기인가? 주인공 원리는 없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번에 주인공의 원리, 한마음의 원리, 이것을 한마음 작용의 원리라고 보면은 다 통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대행 선사의 친서를 저는 근거를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 원리라는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 원리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주인공 원리를 이제 저는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개념적 조작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통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뒤에 어떤 결정의 문제, 선택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는 있는 사실을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